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제 약 40시간 남았습니다. 온 국민의 눈이 쏠린 헌법재판소 안은 앞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 그 자체입니다. 폭력 사태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이 버스 200대를 넘게 동원해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들고 헌재로 통하는 길목 하나하나까지 모두 막은 겁니다. 이렇게 고요해진 헌재 안에선 재판관들이 한 줄 한 줄 역사가 될 탄핵 심판 선고문을 써내려가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바로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원석 기자, 이제 헌법재판소 주변은 완벽히 통제가 된 겁니까? 네, 완전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 정문 앞 도로에 나와 있는데요. 제 뒤쪽으로 도로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100m 떨어진 저 도로, 헌법재판소 정문으로 오는 마지막 길목인 안국역 사거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벽으로 완전히 통제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경찰 차벽 2대를 이용해서 사람 한 명이 겨우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틈만 열어둔 상태에서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정문을 기준으로 윗길은 북촌 한옥마을로 통하는데 저 도로 역시 차벽으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원래 헌법재판소 주변 100m를 완전한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었는데요. 오늘 오후 경찰은 이 범위를 50m 더 확장시켰습니다. 오후 2시 이후부터는 헌재 150m 이내에서 집회나 시위가 모두 금지된 상황입니다. 헌재 차단에 동원된 경찰 버스만 해도 200여 대가 넘고요. 제가 있는 이곳까지 걸어서 들어오려면 안국역 사거리를 지나 헌법재판소 건물을 지나기까지 곳곳에 배치된 경찰들에게 적어도 4차례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 같이 오신 거예요? 같이 온. 네, 그런데 아직 그 탄핵에 반대하는 일부 시위대가 거기 남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차벽으로 막혀서 지금은 보이지는 않지만 헌재 정문 바로 옆에서는 아직도 탄핵에 반대하는 일부 시위대가 남아 있습니다. 천막은 모두 철거됐는데 이들은 1인 시위라고 주장하며 돗자리 농성에 들어간 겁니다. 경찰이 오늘 이들을 경비구역 밖으로 나가도록 설득에 나섰지만 아직 완전한 해산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오랜 기간 단식에 들어간 시위대도 있고 해서 강제 집행은 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그러나 경찰은 적어도 내일까지는 이들을 모두 경비구역 밖으로 내보낸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내일 오전 9시를 기해 서울에 두 번째 비상근무 단계인 을호 비상을 발령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고 당일인 4일 자정부터는 최고 수준인 가포 비상을 발령하고 본격적인 대비 태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드론과 테러 공격에 대비할 인력과 장비까지 모두 갖춘 상황입니다.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끼리 충돌하는 걸 막기 위한 대비책도 마련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경찰은 양측 집회 사이 공간을 일종의 거대한 완충 공간으로 설정했습니다. 인사동 쪽 일대인데요. 이곳에서 양측이 섞여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이곳을 특별범죄 예방 강화 구역으로 설정하고 경력을 집중 배치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JTBC 오원석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방청 신청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은 20석뿐인데 벌써 7만 명 넘게 몰렸습니다. 역대 최고 경쟁률입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선고 목록입니다. 4월 사건 목록은 단 한 개, 2024 헌납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입니다. 헌재는 어제 탄핵 선고일을 오늘 4일로 발표하면서 생방송 소식과 함께 일반인 방청 예약도 열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5만 명 이상의 접속자가 몰리면서 접속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동시 접속자는 계속 15,000명 이상이었습니다. 실제 접속을 하기 위해 기다려보니 1시간 40분 넘게 걸렸습니다. 오, 됐다. 11시에 시작되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방청할 수 있는 일반인석은 20석입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기준 대심 판정 전체 방청석은 104석으로 이 가운데 80석은 박 대통령 측 국회 소추인단 관계자, 취재진들에게 배정됐습니다. 남은 24석은 일반 방청객들 몫이었는데 19,000여 명이 신청해 79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때보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방청 신청 경쟁률이 크게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헌재 방청석이 양도가 되는지 묻는 게시물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팬카페에서는 방청객의 우파 비율을 높이자며 링크를 공유하며 예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신청 완료했다는 인증과 함께 좌파들의 방청을 막자는 댓글도 남깁니다. 헌재는 내일 오후 5시까지 방청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취재 중이던 기자를 폭행하고 케이블 타이로 묶으려 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포고령이 실행됐다는, 그것도 언론 자유를 통제한다는 조항이 실행됐다는 사실까지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이 기자와 함께 피해 현장을 찾아서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뉴스토마토 유지훈 기자는 국회에서 당직 근무 중이었습니다. 계엄군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으나 현장 촬영을 위해 휴대폰을 꺼냈고 순식간에 계엄군 4-5명이 달려들었습니다. 방탄조끼를 착용한 상태였고요. 총을 휴대하고 있었습니다. 10초 안쪽으로 달려들어서 몸을 꺾고 핸드폰을 빼앗고 곧바로 벽면 쪽으로 질질 끌고 갈 줄은 몰랐습니다. 계엄군이 유 기자의 양팔을 붙든 채 다리를 걷어차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로 국회 외벽까지 끌려갔습니다. 이후 벽에 등을 대고 쭈그려 앉으라는 목소리를 들었고 곧바로 포박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양쪽에서 잡고 있으니까 앞으로 확 젖히면은 전 앞으로 쓰러지고 이 상황에서 케이블타이 결박을 시도할 수 있었고. 하지만 유 기자의 저항으로 손목을 묶기 직전 케이블 타이가 끊어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10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벌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이 저한테는 트라우마로 각인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정도의 위협을 살면서 느낀 게 처음이었고. 유 기자는 이후 국회로 접근한 다른 상급자의 지시로 계엄군으로부터 풀려났습니다. 이 일을 겪은 후 유 기자는 계엄군이 강하게 붙잡았던 어깨 부위의 극심한 통증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도 상당했습니다. 그러다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이 헌재에 출석해 케이블 타이가 사람을 포박하기 위한 게 아니었다고 발언한 걸 보고 사실을 밝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특임 단원들은 국민에게 위협을 가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라는 발언을 했을 때 그때 김현태 단장의 말을 듣고서 문제 제기를 할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유 기자는 피해 당사자 자격으로 국회 사무처를 통해 CCTV 영상을 제공받았고 이후 이 내용을 바탕으로 김 전 단장 등을 고발한 상태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놓고 해외 베팅 사이트에서는 200억 원 넘는 판돈이 걸린 도박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인들도 뛰어들고 있는데 해외 베팅 사이트 이용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양빈현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입니다. 정치나 시사 이슈를 예측해 돈을 거는 사이트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 결과를 놓고 도박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5월 전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날까라는 제목의 베팅엔 우리 돈으로 무려 200억 원이 걸려 있습니다. 어제 오전 9시를 기준으로 탄핵 인용에 베팅하는 비율은 36%에 그쳤는데 탄핵 선고일이 발표되고선 64%까지 치솟았습니다. 헌법재판관 중 몇 명이 탄핵을 인용할지를 놓고도 베팅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해외 베팅에 한국인들까지 뛰어들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한 이용자가 기각에 4억 원을 걸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기각과 인용 중 어느 한쪽의 배당이 좋다거나 전 재산을 걸어야 한다며 도박을 조장하는 글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베팅 사이트 참여는 모두 불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스포츠 토토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원정 나가서 도박한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해외 서버에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더라도 한국 사람이었으면 한국법으로 적용이 돼서 한국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습 도박으로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네, 계속해서 산불 소식입니다. 이번 산불은 기상 조건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이례적으로 강한 바람, 또 이례적인 고온 현상에 비까지 적게 내리는 악조건이 겹치면서 역대 최악의 피해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이번 산불은 서울 면적의 80%에 달하는 숲을 태웠습니다.
모래바람에 불꽃바람에 사람이 이래가지고 죽는구나. 재난영화도 이런 재난영화. 기상청이 발표한 당시 기상 상황을 살펴보면 피해가 커진 이유가 있습니다. 산불 기간 전국 평균 기온은 14.2도에 달했습니다. 평년보다 무려 7도 이상 높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따뜻했습니다. 특히 피해가 컸던 경북 의성은 28도, 청송은 28.4도까지 올라 초여름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높은 탓에 주변 습도는 낮아져 더 건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 지난달 강수량은 50mm가 채 안 돼 평년보다 적었습니다. 특히 산불이 본격화된 3월 하순에는 전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강한 바람이 더해졌습니다. 한반도 남쪽엔 고기압이, 북쪽엔 저기압이 위치하면서 한때 초속 25m가 넘는 태풍급 바람이 불었습니다. 물이 막 너무 많이 저거 해갖고 밀진 않아요. 이 바람을 타고 산불은 시간당 8.2km, 사람이 달리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동해안까지 번져나갔습니다. 불은 껐지만 상황이 끝난 건 아닙니다. 산불 피해 지역을 추적해 보니 이후 10년간 산사태가 날 확률이 10%에 달했습니다. 일반 산보다 200배 높은 수준입니다. 나무가 사라지면서 뿌리가 흙을 잡아주지 못하고 땅이 물을 머금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장마철까지는 이제 석 달 남짓, 대비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